반갑습니다. 남서울 새싹 여러분들, 김석현 쌤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매 학년, 매 학기 초에 측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데, 이 팝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온라인 수업 기간이 끝나면 학교 와서 아마 체육 시간에는 가장 먼저 하게 될 게 팝스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키 클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빨리 크고 뭐 체중 줄일 사람들도 열심히 홈트레이닝 해서 체중을 줄이고 체력을 길러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팝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볼게요. 목차를 보면 1번 팝스란 무엇인가, 2번 팝스는 왜 필요한가, 3번 팝스에서 측정하는 체력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4번 우리 학교에서 측정하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가, 5번 팝스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1번, 2번, 3번까지만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스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스란 필수 평가와 선택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관련된 종합적 평가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체 활동 처방이 주어지는 학생 건강 체력에 대한 종합 평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 오면 필수 평가나 선택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필수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예요. 그리고 선택 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필수 평가만 실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결과를 신체 활동과 관련된 그 체력 요소들과 관련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미 측정해본 친구들 많이 있어서 알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몇 개를 했는데 몇 등급이 나오고 뭐 유연성 측정을 했는데 몇 등급이 나오고 이런 종합적인 평가들을 해서 최종 등급이 나오죠. 이런 최종 등급 결과를 토대로 신체활동 처방이 주어지는 겁니다. 신체활동 처방이 주어지는 학생 건강 체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자, 팝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선생님 방금 말했던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필수 평가는 무엇이고 선택 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필수 평가는 앞서 말했듯이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 선택 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필수 평가에서 측정하는 체력 요소들이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비만도가 있습니다. 자, 필수 평가에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들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 검사,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합 유연성 검사, 근력 및 근지구력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악력 검사, 윗몸 말아 올리기, 순발력은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비만은 체질량 지수. 이렇게 해서 필수 평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걸 다 하진 않죠.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벌써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우리 학교에서 측정하는 체력 평가 도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빨간색으로 표시된 5가지만 활용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택 평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가지와 처방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A, B, C 학생의 평가지와 처방지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A, B, C 학생의 평가지와 처방지는 올해 졸업했던 여러분들 선배들의 팝스 측정 결과를 가지고 실제 자료예요. 물론 그 친구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사용해도 되겠느냐 동의를 구했고 그 친구들이 오케이 해서 쓰는 겁니다. 개인정보 뭐 그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평가지, 이쪽은 처방지예요. 선생님 지금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평가지와 처방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이건 A 학생의 평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거 A 학생의 처방지입니다. 똑같은 학생의 평가지와 처방지예요. 자, 평가지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네모 칸에 왕복 오래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50m 달리기, 비만도, 점수, 등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측정한 종목들에 대한 등급이 나옵니다. 자, 왕복 오래 달리기, 우리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했던 왕복 오래 달리기, 이 친구는 4등급이 나왔네요. 그리고 유연성을 측정하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서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근력 및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3등급, 순발력을 측정하는 50m에서는 3등급, 그리고 비만도 측정에서는 경도 비만이 나왔고,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평가 항목을 통해서 점수가 계산이 됐어요. 이 학생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습니다. 이 40점을 토대로 팝스 최종 등급이 나왔는데 최종 등급은 3등급이 나왔네요. 자, 이 친구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맨 윗부분에는 팝스를 측정한 종목들과 내가 측정했을 때 나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네모칸 선생님 표시한 부분을 볼게요. 여기는 성장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키와 몸무게, 보통 1년 정도 단위로 나와 있는데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이 학생의 키와 몸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해서 본인의 키와 몸무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18학년도 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똑같은 또래들의 같은 성별에서 평균 키가 나와 있어요. 평균 몸무게도 나와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평균보다 키가 작은지, 평균인지, 큰지, 또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지, 평균인지, 더 적게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키든 몸무게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을 볼게요. 자, 땡땡 학생은 키가 몇 cm고 이 키에 대한 표준 몸무게는 몇 킬로입니다. 적정 BMI는 무엇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BMI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읽어보고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경도 비만이에요. 키에 대한 체중과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살이 조금 쪘으니까 좀 더 식습관 관리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체력평가 이 네모칸을 볼게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작년 또는 재작년 아니면 작년, 올해 측정하면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작년에 내가 팔굽혀펴기를 몇 개를 했고 올해 측정을 했을 때 올해 몇 개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선생님 선을 그어 볼게요.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 막대 그래프가 멈추는 지점이 그 학생이 받은 등급이겠죠. 그 등급이 나와 있고 각 등급별로도 5등급이라고 해서 똑같은 5등급이 아니에요. 5등급에서도 점수가 나눠지고 4등급에서도 나눠지고 3등급에서도 나눠지고 2등급에서도 나눠지고 마찬가지로 1등급에서도 점수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 이 부분, 이 점수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점수를 토대로 최종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처방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지는 이쪽 한번 볼게요. 처방지를 보면 여기에 이번에 내가 측정한 나의 체력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뭐 왕복 오래 달리기를 몇 회를 했고 유연성이 몇 센치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것은 현재 나의 상태가 나와 있는 거고, 그 오른쪽 칸에 저기를 보면 나의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아까 봤듯이 팝스는 그냥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고 그 처방까지 내려준다. 이것이 이 처방지가 그것을 설명을 하겠죠. 자, 다음 넘어가요. 이건 이제 비학생의 평가지 처방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 친구 잘했네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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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정상의 점수는 77점이고 최종 점수는 2등급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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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정상 77점, 2등급. 자, 이번에 C학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학생 거예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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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정상 86점에 1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앞에 B학생 어땠죠?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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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정상의 점수는 77점, 2등급이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 C학생과 B학생, 당연히 B학생이 등급이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C학생은 1등급이고 B학생은 2등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점수입니다. 점수 86점과 77점이라는 거죠. 자, 아마도 같은 1등급이지만 C학생은 1등급 내에서도 더 높은 점수들을 획득을 했을 거고, B학생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지만 2등급에서 간신히 1등급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점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보면 되고, 여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목표, 우리 이제 3등급이 저체력 학생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괜찮지만 4등급, 5등급은 아마도 금요일날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이랑 운동을 좀 힘들게 해야 될 텐데, 자, 그 점수를 나누는 기준이 3등급이에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팝스를 측정하다 보면 더 내가 팔굽혀펴기를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고 셔틀런을 하나라도 더 뛸 수 있는데 힘드니까 그냥 나는 통과만 하고 말아야겠다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냥 덜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운이 없으면 이 최종 점수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보다 낮게 나와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최종 등급이.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고 해서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점수가 나눠지고 이 안에서도 점수가 또 나눠지고 마찬가지로 3, 4, 5등급에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을 토대로 점수가 나오고 이 점수를 토대로 다시 최종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이제 뭐 평가지와 처방지 뒷면에 나와 있는 그림들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팝스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팝스 측정할 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이거 뭐 교장선생님이 시킨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시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교감선생님이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팝스가 왜 필요한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증가와 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팝스의 등장 배경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또는 공부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이 팝스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팝스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기능 위주의 단순 측정, 그러한 검사들의 한계를 극복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세 번째랑 연결되니까 같이 볼게요.
예전에는 체력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운동 기능만 측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팝스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합적인 체력 평가를 해서 운동 처방을 하죠. 운동 처방을 해서 실질적인 신체 활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너 팔굽혀펴기 몇 개 했어? 50m 몇 초야? 하고 끝났지만 지금은 네가 팔굽혀펴기를 몇 개를 했고 너의 체력 수준은 이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측정할 때까지는 이만큼의 목표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이만큼의 체력 수준을 만들어 봐라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것이 팝스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마지막에 4번이 가장 팝스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건강 체력을 관리하고 증진해서 국민 복지 증진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미래들이고 새싹들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뿌리도 넓게 넓게 뻗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새싹들이 아파서 비실비실대고 있거나 체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나라 차원에서는 엄청난 손해겠죠. 여러분들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건강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게 팝스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팝스에서 측정하는 체력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자, 신체 구성,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이렇게 있습니다. 신체 구성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BMI 지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키와 신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신체 구성을 확인한 키랑 신장이 같은 말이죠. 키랑 체중입니다. 체중. 키랑 체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신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신체 구성은 한번 읽어볼게요. 골격근, 체지방 등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측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몸이 머리, 가슴, 배, 뭐 곤충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안에서 근육량 또는 뼈, 지방, 또 뭐가 있을까요? 수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심폐지구력을 볼게요.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 운동 기능을 의미하고, 여기 심장과 폐 운동 기능, 그리고 얼마나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정도예요. 자, 우리 오래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마라토너 같은 사람들, 또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장거리 운동 선수들, 오랫동안 뛰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이런 사람들은 심폐지구력이 무척 좋다고 할 수 있죠. 심폐지구력은 핵심은 심장과 폐 운동 기능이고 얼마나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심폐지구력의 의미입니다. 다음 유연성을 볼게요. 유연성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각 관절들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를 쉽게 설명을 하면 다리가 얼마나 많이 찢어지는지, 뭐 팔을 뒤로 넘겼는데 팔이 얼마나 뒤에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고, 근력 및 근지구력을 보겠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을 나눠서 볼 건데, 자, 먼저 근력은 한 번에 근육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근지구력은 일정한 힘으로 얼마나 오래 반복된 운동을 수행하는가, 이것이 근지구력입니다. 근력은 우리 악력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악력 검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우리는 팝스 할 때는 악력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죠. 팔굽혀펴기는 동일한 동작으로 동일한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지를 평가하니까 그것이 근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서 운동을 수행하는가입니다. 순발력. 순발력은 우리 50m를 측정하거나 제자리 멀리뛰기를 측정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역도선수들이 순발력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1번부터 3번
팝스는 무엇이고, 팝스는 왜 필요하고, 팝스에서 측정한 체력 요소는 무엇이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게 없이 말로만 설명해서 조금 많이 지루했을 거예요. 다음 영상이 아니죠.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영상도 나오고, 팝스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했던 것들, 그리고 팝스 측정할 때 올바른 자세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볼 거니까 오늘보다는 조금 더 덜 지루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